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함안 대산면과 대사리 그리고 옥열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유적들을 소개하면서 함안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부분입니다. 우선 함안 지역은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서 자기소가 있었다고, 하품 자기소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조선시대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서 2022년부터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함안 대사리 도요지 1구역 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발굴 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조사 당시의 조사명인 대사리 도요지 1구역 유적이라고 우선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옥열리 도요지 4구역이라고 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올해 10월에 옥열리 도요지 1구역이라고 해서 총 3차례의 발굴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발굴 조사를 통해서 함안군 자기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안군에서는 이렇게 도요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유산이 뭔가에 지정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인데 2021년도에 함안군에서 이제 정밀 지표 조사를 옥열리 일대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를 상강문화재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돼서 이렇게 빨간 부분이 조사 구역인데 이 구역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함안 전체에 대한 건데 함안 지역은 문화유적 분포 지도라고 해서 2006년도에 발행된 책자에 생산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점으로 찍혀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도요지와 옹기요지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지도에 표시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노란 색깔로 표시된 이쪽에 위쪽에 노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대산면 일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이제 대산면의 도요지가 12개인데 그러니까 우선 옹기요지로 하나 그러니까 확인된 게 있어서 하나를 빼면 11개소인데 그 중에 8개소가 대산면에 지금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요지도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소가 있었기 때문에 대산면 일원이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제 도자기나 뭐 옹기를 굽는 데 좀 최적화되어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역의 이제 문헌 기록으로 본 지역 자기소입니다. 함안군 지역은 생산 곡물 종류는 이렇게 경상도 지리지에 보시면 자기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남용 자기를 생산한 자기소라는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시면 이렇게 자기소 한기가 있고 군의 동쪽 대산리에 있다. 하품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지명까지 나와 있는데 군의 동쪽이라고 하면 현재 지금 지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대산리라는 이 지명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대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산리를 지칭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이제 확인되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국에 139개소의 자기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품에 대한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상품이 3개소, 그리고 중품이 8개소, 그리고 하품이 26개소로 37개가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살펴보시면 경상도가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세종실록 지리지랑 대산면 일원의 자기소를 얘기를 하면 꼭 함주지에 대한 내용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제 언급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주지에 대한 것도 가져왔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선은 1454년도에 간행이 된 책자인데 이 책을 쓰려고 하면 어느 정도 준비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렇게 전국을 다 해서 자료를 취합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 1424년도에서 32년까지 한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주지에 보면 옹기 굽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 직제학 어병갑이라는 사람이 진주 목사와 쌍용놀이를 해서 이겨서 옹기장 몇 가구를 따왔고 이 옹기장이 대산면 일원에서 계속 이제 있다. 계속 전통으로 해서 지명도 옹점이라고 해서 동업자만 살아왔다. 이런 그러니까 지명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표조사, 2021년도에 지표조사를 하면서 독점, 옹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옥열리 일대에 이런 지명이 있고
그리고 그 옥렬 저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동쪽으로 들어가면 그 옹기요지가 조금 집중해서 분포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지명이라든지 이런 내용과도 맞춰서 옥렬리 일원에 이런 옹기요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작 어병갑이라는 사람은 생물연대는 1381년부터 1435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1424년도에 지편적 지제학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진주 목사는 신계라는 사람으로 1424년도에 이렇게 진주 목사를 지내고 있어서 이 시기에 이렇게 뭐 쌍용놀이를 해서 옹기장을 따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1424년도는 이런 세종실록 지리지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종실록 지리지의 자기소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 옹기업과 관련된 기록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 옥렬리와 대사리에 대한 유적 소개에 앞서서 우선 이렇게 가마가 위치한 입지라든지 그리고 그 기존 사전에 조금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가마는 지형적인 조건이랑 그리고 원료 확보의 문제 그리고 교통로, 어쨌든 자기를 꾸면 자기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통로에 대한 교통로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만 대산면 이런 자기 가마터의 경우는 구릉 사면부에 조성되어 있어서 일조량 해를 받는 양이 충분했고 그리고 주변이 산지로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마를 뗄 때 땔감을 넣었을 때도 불이 좀 잘 붙으려면 바람을 좀 덜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었고 구릉 경사면에 위치해서 배수도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산지 조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형적으로 산에서도 약간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에 나무, 땔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계곡이나 소류지 등이 인접해 있어서 용수 공급도 가능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작 점토도 이제 자기를 굽는 점토도 있어야 되지만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점토도 가까운 곳에서 이제 바로바로 좀 가져올 수 있는 점토도 필요한데 이런 점토 채취도 가능한 곳에 가마가 입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리는 마을 앞쪽으로 지금도 옛길이 좀 그대로 남아 있는 편인 것 같은데 도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하고 있고 대산면의 북쪽에는 남강과 낙동강이 있어서 이렇게 합류하는 지점이 있어서 물로 수운으로도 충분히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거는 광주의 분청사기 가마터 되게 유명한 충효동 가마터인데 이렇게 산이 모형인데 이 모형도 입지를 설명을 하는 모형입니다. 우선은 가마가 이렇게 산으로 해서 나무나 이런 땔감들이 용이하게 있는 곳에 가마가 이렇게 단독으로 몇 기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는 가마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를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방지가 있는 그런 형태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마의 구조와 용어입니다. 자기 가마는 우선 나중에도 계속 설명을 하게 될 부분인데 우선은 요전부라고 해서 이렇게 아궁이 부분이 있고 여기는 가마에서 이제 도자기를 굽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초벌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요전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궁이 앞쪽 부분에 위치한 작업 공간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땔감을 넣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서 수시된 아이들을 이제 밖으로 꺼내거나 하는 것들로 아궁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업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소부는 아궁이 연소실 그리고 불턱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궁이는 여기 앞쪽에 생각되는 입구 부분, 아궁이 가마의 입구 부분에 해당되고 연소실은 땔감을 넣어서 불이 고온으로 발생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턱이라고 해서 가마는 이렇게 약간 경사져서 이렇게 턱이 있는 편인데 아궁이에서도 불 떼는 공간에서도 약간 이렇게 단차를 두어서 불길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성부는 소성실이라고도 하고 가마의 가장 많은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요 안에 전부 이제 도자기를 넣어서 그리고 재임해서 넣어서 굽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벌구익환이라고 해서 불길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위쪽은 조금 더, 그러니까 불길이 약간 약하게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한번 구웠다가 다시 재벌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초벌구익환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도부는 여기 연도부는 이제 불길이 나가는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해당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건 상주박물관에서 예전에 발굴 조사했던 상판이 상품 자기소에 해당되는 상판이 자기가마 6유적인데 이 정도까지 잘 남아 있는 유적이 사실은 잘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 지역에서도 대사리 일대에서는 여기 소성부 요 칸만 확인이 되고 옥렬리 4유적에서는 이렇게 연서부와 소성부의 일부만 확인이 되는 등 조금씩으로 밖에 남아 있지 않는 상태라서 이렇게 완전한 자기 가마의 구조를 현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청사기 용어와 문양입니다. 분청사기라는 말은 고문원에는 따로 분청사기라고 지칭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기 또는 자기라는 형태로는 확인이 되지만 따로 분청사기라는 이름은 없고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고유섭이라는 선생님께서 이제 분장회청사기라는 말을 이제 회청사기라고 줄여서 부르는 데서 이 용어가 시작이 됩니다. 청자와 동일한 계통의 점토로 이제 도자기의 형태를 만들고 표면에 백토로 분장해서 청자와 백자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800도 내외 온도에서 초벌을 하고 그리고 유약을 발라서 1250에서 1300도에서 재벌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분장 기법으로는 상감, 인화, 박지, 조화, 철화, 귀알, 덤벙 이렇게 7가지가 대표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외에도 은각이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의 분장 기법도 확인이 됩니다. 상감의 경우에는 고려 청자 기법을 계승한 형태로 무늬 부분만 이쪽에 밑에 있는 무늬 부분만 긁어내고 백토를 바르면 이렇게 하얀색 그리고 자토를 바르면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화 기법의 경우 이렇게 화문이 제일 많긴 한데 국화문이나 화문 같은 문양을 새긴 도장을 찍고 그 홈에 백토를 넣어서 약간 긁어낸 다음에 구우면 이런 인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박지와 조화는 이렇게 세트로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면 부분을 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사이에 은각으로 파낸 듯한 이런 것들을 조화 기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화는 이제 백토로 이 바탕을 분장한 후에 철분이 많은 이런 안료를 사용해서 무늬를 그리면 이렇게 약간 검정 색깔 비슷하게 나오는 철화 기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귀얄은 일종의 풀비와 같은 이제 붓 모양인데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백토를 묻혀서 그릇에 표면을 얇게 칠하면서 장식하는 이렇게 붓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덤벙은 이제 여기 이 굽 부분을 잡고 유약에 그대로 이렇게 담궜다가 빼면 이렇게 덤벙 기법이 나타납니다. 이 기법들은 여기 상감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로 조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귀얄이나 덤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인화나 상감보다는 조금 더 뒤에 나타나는 그런 유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기적인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함안에서는 이렇게 상감과 인화 여기 이 두 종류의 기법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의 이름 부분입니다. 도자기는 우선은 발굴조사해서 유물의 도자기의 이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물의 이름이 엄청 길어지기도 하고 엄청 복잡해져서 분청사기병, 분청사기 자라병, 분청사기호, 항아리 이런 식으로만 이름을 정하는데 저희가 발굴조사를 하고 보고서가 발간되게 되면 이제 국가기록이라고 해서 이제 함안박물관에도 오고 다른 박물관으로도 가게 되는데 박물관에서도 이제 전시를 하게 될 때 이렇게 도자기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류를 보시면 청자, 백자, 분청사기라는 종류 그리고 분장기법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인화, 상감 이런 것들이 분장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주문양을 쓰고 기종을 쓰는 형태로 도자기의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을 보시면 여기는 용이랑 그리고 구름이 주 문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청사기, 상감, 운용문, 항아리라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라병인데 여기 까만색은 철제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중심 문양은 모란이기 때문에 이 유물의 이름은 이렇게 분청차기 박지 모란문 자라병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 참외병, 참외 모양 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문양이 이렇게 모란문이랑 국화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상감청자 모란 국화명 참외 모양 병이라고 유물명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함안박물관 특별 전시하고 있는 유물인데 이 유물 이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도 다 힌트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주 문양은 모란문이 주 문양입니다. 여기 종류가 청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자, 그 다음 분장기법은 상감입니다. 그리고 주 문양은 모란문이고, 기종은 항아리니까, 이렇게 청자, 상감, 모란문, 항아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박물관에서 또 가시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이제 도자기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사리에서는 이제 이미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대사리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기종과 명칭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젓갈색으로 보이는 것은 초벌이라고 해서 아까 800도 내외에서만 굽는 게 초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벌, 이게 여기 기종명은 발입니다. 분청사기 같은 경우에는 발, 대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종이 좀 나눌 수도 있는데 우선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전체를 발이라는 밥그릇, 국그릇 할 때 그 발로 해서 초벌 발 그리고 분청사기 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젓갈 색깔의 초벌인 아이들이고 이렇게 두 개는 접시 그리고 이거는 종지라고 하는 간장 종지 이런 종지라고 하는 청자 종지. 여기서 말하는 보고서를 쓸 때는 약간 일러두개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분청사기처럼 이렇게 기법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는 우선은 조선시대도 청자는 나오기 때문에 완전 고려시대 청자만 말하는 건 아니어서 청자라는 분류를 하였고 그리고 종자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청사기 병인데 이런 식으로 발굴조사를 하면 이렇게 정말 작은 편으로만 유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곡률이라든지 안쪽에 시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되면 아까 도면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병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발굴조사하면 작은 편으로만 이제 확인이 되는 유물들이 있어서 이런 유물들에 대한 완형 유물과 그리고 작은 편으로 출토된 유물을 같이 갖고 와봤는데요. 괴 뚜껑이라고 해서 괴 이제 본체와 뚜껑이 같이 이렇게 세트를 이루는 제기 종류의 하나인데 곡식이나 이렇게 마른 곡식을 담는 제기이고 둥근 여기 위쪽이 약간 둥근 형태로 지금 대사리에서 출토된 유물도 약간 이렇게 둥근 형태의 여기 괴의 뚜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뚜껑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구연부 뚜껑의 구연부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런 부분만 나와도 이게 이제 합뚜껑이구나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체류를 담았던 장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위쪽에 이렇게 주둥이 부분이 있는 게 있고 옆에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앙박물관 소장 장군과 유사한 형태의 장군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벼루도 출토된 게 있는데 여기가 물 가두는 곳인데 여기도 물 담아 놓는 곳이 있어서 이런 형태의 벼루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였고 고족배나 매병 이런 종류의 기종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도구라고 해서 가마를 구울 때 사용하는 도구들인데 갓발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마 안에서 이제 좋은 기물을 굽기 위해서는 가마 안에서도 이제 재가 날리거나 이런 불순물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유물에 그런 불순물이 붙지 말라는 의미로 상자 같은 개념인데 그 안에 이제 유물을 구워서 이제 넣고 굽게 되면 깨끗하고 조금 더 이제 좋은 재질의 도자기를 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갓발이고 이거는 도짐이라고 해서 위에 유물을
네, 이거 위에 유물을 놓고 굽는 형태인데 이런 도지미 같은 경우에는 염주, 구슬 이런 것들을 굽는 도지미의 종류고요. 그리고 이거는 발이라는 기형에 모래나 뭐 이런 다른 점토를 가득 채워서 여기도 구슬 같은 정말 작은 소형의 네, 유물을 올려가지고 굽는 네, 그런 도지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접시 모양의 도지미인데 이 위에 이제 백토물을 발라서 다른 기물이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도지미고, 이거는 이제 같은 도지미의 일종인데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아 들었다가 다시 넓어지는 때 장고형이라고 하는 장고형 도지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에 상면과 아래쪽 면이 이제 두 개 다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주형 도지미라고 해서 네, 유물을 받쳐 굽던 도구의 일종입니다. 네, 함안 대사리 도요지 1구역은 2022년도에 발굴 조사가 되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발굴 조사가 되었고 올해 6월에 이제 이렇게 분청사기 요지라는 이름으로 발굴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대사리 이전에는 함안군에서는 자기소와 관련되어 있는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발굴 조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이 처음으로 이제 함안 지역에 대한 조선시대 자기소에 대한 발굴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성과를 얻었다는 유적이었고, 그리고 대사리 1호는 기존의 문화재 지표 조사 및 시굴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공납 자기소가 위치한 곳으로 비정되고 있던 곳이었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그 비정만 되던 그 자기소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사 면적은 1000제곱미터였고 여기가 지금 조사 구역입니다. 이쪽이 대사 일반 산업단지가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 이 길은 대산에서 이제 칠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 위쪽으로 대사 저수지도 있고 여기 이렇게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가마가 입지하기에 용이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적에 대한 항공사진입니다. 우선 이렇게만 보셔도 여기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덜 받았을 거고 나무도 많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류지가 있기 때문에 물도 좀 가깝게 있었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이렇게 7호로 넘어가는 국도 도로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낙동강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유통로도 이제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발굴조사 이후의 항공사진입니다. 공중사진입니다. 여기 조사 결과 조선시대 자기가마 1기, 그리고 폐기장 2기, 그리고 수열 주거지 3동, 그리고 건물지 1동, 수열 26기, 구 3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기가마가 위치하는 곳이고 여기 분홍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폐기장에 해당되는 곳, 그리고 초록 색깔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열 주거지라든지 건물지가 위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마는 우선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 이거는 지금 아까 조사 면적 전체에 대한 기준 토층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자기가마에 대한 평면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확인하면서 여기 개별 유구에 대한 십자뚝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뚝을 중심으로 안에 내부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유물이 그러니까 유물은 아니지만 벽체, 피열되어 있는 소결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양상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제 2차 조사에서는 이렇게 이 뚝을 남겨두고 내부 조사를 진행을 하고 투층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마 같은 경우에는 불과 영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열되는 면을 또 두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 이 부분에 바닥 부분에도 이렇게 피트라고 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소결이 됐는지 어디까지 불을 맞아서 두께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마는 우선은 20m 정도로 확인이 되고 너비는 130에서 139cm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사진을 이제 도면화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가마는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확인이 되고 경사도는 9도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인접해 있는 대사리 같은 경우나 뭐 상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사도 자체가 이렇게 20도 가까이 되니까 함안 지역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사도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가마 소성시일에 해당되는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조사를 진행했을 때 안쪽에 벽체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는 복원되어 있는 가마는 이렇게 벽체가 위로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발굴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벽체들이 다 무너져서 바닥에 이렇게 다 깔아앉아져 있는 이런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마에서는 유물이 많이 출토되지 않는 편입니다. 발굴 조사를 했을 때. 왜냐하면 이 가마가 갑자기 이제 폐기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안에 있던 유물들을 다 꺼낸 다음에 폐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대사리 도요지 가마에서도 5점밖에 유물이 출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의도적으로 뭔가 폐기된 유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청사기 발 2점과 그리고 분청사기 접시 2점 그리고 도지미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에서 함안명, 여기 함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함안명 그리고 인수부라고 되어 있는 함안 인수부명의 분청사기 접시가 출토되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함안이라는 지역명과 그리고 인수부라는 관청명이 확인되는 것은 1318년도 이후에 이제 확인이 되는 유물인데 다른 지역과의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1421년 이후에 어쨌든 이제 조업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폐기장 옆쪽으로는 이제 수열 주거지라고 해서 완전한 형태로는 확인이 되진 않았는데 일부만 확인되었는데 수열 주거지 안에서 뭐 매병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수열 주거지 이렇게 고래 시설이 있는 수열 주거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와를 통한 배수 시설이 있는 수열 주거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마 주위에 수열 주거지가 위치하는 이유는 이제 가마와 관련된 공방지 아니면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활권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나? 네, 이거는 대사리 도요지 1에 대한 전체 3D 사진이고요. 이쪽이 지금 자기 가마, 그리고 여기가 3호 폐기장 범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수열 주거지가 위치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폐기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마를 기준으로 여기 동쪽에 이제 생활하거나 공방지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학술자문회의라고 해서 이렇게 현장을 공개해서 의견을 듣고 이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현장 공개 설명회를 하면서 일반인과 그리고 관련자 관심 있으신 전문가들 이렇게 다 불러서 유물이라든지 유구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함안 대사리 도요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유물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청사기가 682점으로 과반 이상이 분청사기가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3호 폐기장에서 962점으로 그리고 2호 폐기장에서 184점이 출토되어서 이 두 개만 해도 1000점이 넘기 때문에 2호, 3호 폐기장에서 대다수의 유물이 출토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명문 분청사기도 133점이 출토가 되었는데 3호 폐기장에서 이제 100점 정도가 출토가 되게 됩니다. 명문 분청사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분청사기 발 내저면에 이렇게 함안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가 인자, 여기가 부자, 인수부라고 해서 함안 인수부를 새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분청사기 접시 여기 안에는 이렇게 함안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여기가 여기가 장자, 장흥이라는 글자가 있어 장흥고를 새겼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시에서도 함안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가 인수부라고 해서 함안인수부라는 명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청사기에서 보이는 관청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함안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선이라든지 장흥 그리고 인수부명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른 시기부터 늦게까지 확인이 되는 그런 유물인데 이런 양식적 특징이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함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92년 이제 조선이 성립되면서부터 1417년 조선 청기경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가장 이른 시기에 공납자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9년명이 표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장흥고라는 명은 장흥 단독으로는 사선이랑도 동일하게 이렇게 17년까지 확인이 되고 장흥고, 인수부, 경승부 뭐 이렇게 관청명이 확인되는 관청명만 확인되는 거는 1417년 4월부터 18년 6월 정도까지로 우선은 문헌 기록이나 뭐 이런 유물 양식적 특징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명가 뭐 장흥고 그리고 지명가 인수부 예를 들면 함안 장고, 함안 인수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418년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선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보셔야 되는 유물인데 이제 함안 옥열리에서 출토된 사선만 나오는 거 그리고 장흥고라는 명칭이 나오는 게 1418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이른 시기의 것이고 그리고 함안 인수부면이 나오는 것과 함안군, 뭐 장흥고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의 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함안 옥열리 도요지 4구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사 지역은 대산면 옥열리 902번지 1원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로 지금도 나무로 많이 둘러싸여 있는 곡간지 일대에 해당이 되고 이 구릉의 여기 남쪽 사면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사구역 자체에 이런 잡목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조사구역은 이렇게 개별로 사진을 찍어서 합성한 다음에 올려서 이런 전경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구역 요구 배치도입니다. 이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자기가마 1기, 그리고 폐기장 3개소, 그리고 건물지 1동, 수열유구 11기, 구상유구 2기, 주열 2기 확인이 되었습니다. 1호 자기가마는 해발 42에서 44m에 조성이 되었고 주측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등고선과 직교하는 남북 방향입니다. 형태는 세장 방향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요전부 자기 가마의 구조 중에서 요전부와 소성부 그리고 연소부가 이렇게 이만큼이 확인이 됩니다. 자기 가마 아궁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이렇게 불맞은 이렇게 여기가 불맞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토층을 이렇게 십자로 해서 각각 확인해서 이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2호 폐기장은 이렇게 자기 가마의 서쪽 편에 이렇게 긴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긴 형태로 확인이 되는데 위쪽에는 그냥 평면상에서 뭐 소결된 벽체편이나 자기편 그리고 초벌됐던 뭐 폐기하는 유물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 아래쪽에서는 또 대사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열을 판 다음에 이전에 수열을 파서 작업을 하고 그 수열을 폐기하면서 폐기장으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가마가 이쪽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2호 폐기장에서는 이렇게 사선명 접시 저부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선에도 흑상감으로 이렇게 사선 이런 두 글자만 적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 유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옥열리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명문분청 사기는 사선명으로 이렇게 흑상감된 유물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장흥고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옆에 한번 쓰고 고자를 옆에 쓴 그리고 장흥고라고 쓴 이런 장흥고명 분청사기가 확인이 되고 이런 글자들도 백상감 한 개 있고 흑상감을 한 개 있는데 흑상감 했던 게 조금 이른 시기로 보고 있어서 이것도 조금 이른 시기의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대자라고 하는 이런 대자가 확인이 되고 여기는 세자가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옥열리 4구역 발굴조사 후 이제 3D 영상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궁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물길 때문에 이렇게 물길이 있고, 아까 전에 봤던 7호와 8호 매남 시설일지도 모를 것 같다는 수열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그냥 물길에 의해서 자갈들이 많이 쓸려 내려온 형태입니다. 이쪽 부분은 2호 폐기장에 해당되고, 폐기장 아래쪽에는 일부는 이제 가마 벽체 조성을 위한 수열을 팠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제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자기가마와 관련된 공방지나 생활지에 대한 존재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학술 자문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자문 의견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후 현장 공개를 일반인과 전문가들, 관심 관련 학자들을 다 이렇게 해서 현장 공개 설명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또 복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안 옥열리 도요지 4구역에 대한 발굴 조사 성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옥열리 도요지 4구역은 함안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 공납 자기소를 이제 공납 자기소였던 것으로 실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옥열리와 인접해서 위치하는 대사리에서 조선시대 하품 자기소의 실체를 확인했는데, 이 자기소에 대한 실체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자기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24년부터 32년도까지 세종실록 지리지에 대한 자료를 이제 축적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공납 자기소에 해당이 되는 게 함안 옥열리 도요지 4구역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에는 옥열리와 대사리의 공납 자기가 생산이 되었고, 그 일원을 대산리로 불렀던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 그리고 장흥고 등 관사명 분청사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런 분청사기는 함안 지역에서 출토 사례가 거의 없는 그런 유물이었고, 흑상감된 관사명 분청사기가 출토돼서 인접한 대사리 공납자기소 출토 유물보다는 이른 시기의 분청사기가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산면 안에서도 옥열리 공납자기 생산지에서 대사리 공납자기 생산지로 시간적인 변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조사를 진행했던 함안 옥열리 도요지 1구역 내 발굴 조사 부분입니다. 옥열리 19-2번지 일원에 해당이 되고, 여기 옥열리 저수지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 옥열로가 여기 대산에서 대산으로 가는 옥열로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남쪽 사면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 조선시대 자기가마 한기, 폐기장 한개소, 그리고 탄요 한기, 수열, 그리고 구 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구역에서는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아궁이 부분과 요전부 그리고 소성부의 일부 해서 자기가마 한개소가 확인이 되고, 이쪽으로 폐기장 범위가 조금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탄요라고 해서 이제 나무를 숯으로 만드는 백탄요의 탄요 일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마의 구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전부와 연소부에 해당되는 곳과 소성부의 일부가 확인되었습니다. 가마는 여기가 요전부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아궁이인 연소부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소성부인데, 우선은 여기서 여기 잔존 상태로 봤을 때 길이는 670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마에서는 대부분 유물이 몇 점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가마와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이렇게 분청사기 발과 초벌 발 종류가 나타나고, 그리고 분청사기 접시도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병, 화분 받침, 그리고 대각, 고족배, 합두컹, 그리고 도지미 종류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옥열리 도요지 1에서는 명문이 장흥고명만 확인이 됩니다. 함안 이런 거는 지명은 안 나오고 이제 관청명과 관련된 장흥고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지금 아궁이와 겹쳐서 이렇게 탄유가 하나가 확인이 되는데, 이 아궁이가 어쨌든 더 상부에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마보다 이전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탄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탄요는 나무를 그러니까 숯으로 만드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가마인 거고요. 확인되는 너비는 875cm고 길이는 3m 정도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이제 학술 자문 회의를 거쳐서
현장 공개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 옥렬리 도요지 1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입니다. 하만 지역 공납 자기소에 대한 실체 확인 및 기초 자료 확보에 이제 하나 더 더해졌고요. 자료 자체가. 그리고 기존의 지표 조사를 통해 옥렬리 도요지 1로 알려진 분포 범위에서 자기 가마터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그리고 공납 자기소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 학술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장흥고가 새겨진 관사명 분정 사기가 출토되었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잘 출토되지 않는 화분 받침이라든지 합뚜껑 등의 자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인접한 옥렬리 도요지 사에서는 이제 흑상감된 사선명 분정 사기가 확인됐고 대사리 도요지에서는 하만이라는 지명이 함께 확인되는 하만 장흥고, 하만 인수부 이런 분청 사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명은 나오지 않는 장흥고명 분청 사기가 출토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옥렬리 도요지 4보다는 늦고 대사리 도요지 1보다는 이른 시기의 공납 자기를 생산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 유적을 통해서 이제 함안군 자기소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지역의 공납 자기에 대한 실체를 이 세 유적을 통해서 이제 그 기초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함안군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하품 자기소가 위치했다고 기재된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이런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그 실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함안군의 자기소라고 하면 어디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이제 없었는데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하만 지역의 공납 자기소가 위치했던 곳이 대사면 일원이다. 그리고 대사면에서도 이제 시기적인 차이를 가지고 옥렬리와 대사리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됐다라는 기초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문에 따른 제작 시기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서도 좀 확인이 가능한데 우선은 관사명을 표기하도록 했던 시기가 1417년이고 그리고 지명과 관사명을 새기는 시기는 1418년 6월 이후인데 하만에 대입을 하면 1421년 이후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3년도에 조사했던 옥렬리 도요지에는 흑상감내 사선명 그리고 장흥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기에 여기가 먼저 공납자기소가 생산이 되었고 이 공납자기소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그러니까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서 발간되기 이전에 공납자기소로 쓰던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옥렬리 도요지 1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자, 흥자, 장흥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제작된 그러니까 복납되는 분청사기가 제작된 곳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만 대사리 도요지에서는 여기 하만군이라든지 인수부 이런 것들이 함께 확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늦은 시기에 1420년대 정도로 넘어가는 그런 공납 자기소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공납 자기소는 하만 대사리 도요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마터는 생산을 하는 곳이거든요. 이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갔을 때 소비지는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가까이는 진해 두동에서도 이렇게 하만 장흥고명 분청 사기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게 하만 성산산성 서문지에서도 이렇게 유물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하만 같은 지역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이동됐는지에 대한 필요하겠지만 진해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 한양으로 올라가서 경복궁 소주방지에서도 하만명 분청사기 접시편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두 점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청진 1지구 그리고 청진 2에서 3지구에서도 이렇게 조금 여기는 장흥고를 같이 한 번에 썼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유물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청진 5지구에서도 하만명 분청사기가 확인이 되고 12, 16지구 그리고 세종로 구역 2지구 유적에서도 이렇게 하만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명문 분청 사기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중앙박물관 소장 전세품으로 하만 장흥고명 분청 사기가 이렇게 4점이 확인이 됩니다. 우선은 하만 지역에는 전혀 이렇게 하만
조선시대 도자기 자기소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가 2022년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기초 자료를 축적하면서 실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발굴 조사를 통한 이제 성과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과도 공유하고 그리고 그런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인접해 있는 지역들에 보면 이제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는 장인들에 대한 작품, 그리고 작품에 대한 전시, 그리고 그런 작품의 판매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함안 지역에서도 이런 식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